지금의 모습들은 그저 단편적인 나의 모습뿐이지 이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진로 찾기가 그리고 나를 찾아가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30대이지만 진로에 대한 방황이 크신 분들은 아주 많습니다.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은 어떤 일일까? 왜 나는 방황을 하고 사람들은 하나씩 자기 일을 점점 단단하게 구축해 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혼란이 생깁니다. 오늘 깊숙하게 무의식 분석 도와드릴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페르소나. 진정한 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내 모습이 페르소나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은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가면, 이 페르소나가 견고해질수록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나라는 에고는 숨어있게 되고 스스로도 페르소나가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이러한 페르소나에 맞는 직업을 고르게 되면 처음에는 파이팅 있게 배우게 되지만 점차 이건 아닌데 뭐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대화는 능숙하지만 나 자신과의 대화는 아주 어려워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여러 생각을 거쳐야 하는 분들도 많고 내가 뭘 좋아했지? 뭘 좋아했을까? 행복이 무엇일까? 조금은 로딩이 걸리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탐색했지만 진정한 나라는 사람에 대한 탐색은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과업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토익이나 토플 혹은 자격증 공부를 더 해야지 라는 생각을 좀 더 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미 나는 나를 알아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더 나 자신에 대해서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아주 어릴 때 나와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모두 고유의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모습과 성격과 흡사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죠. 지금 보여진 사회적인 가면과 지금의 모습들은 그저 단편적인 나의 모습뿐이지 이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진로 찾기가 그리고 나를 찾아가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대담해 주신 분 중에는 어린 시절에 착한 어린이 증후군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원래는 당차고 조금 자신의 이야기를 소신껏 이야기하는 그런 당찬 어린이였는데 어느 순간 가정 환경으로부터 착한 어린이 증후군이 생기면서 사회에서도 착한 어린이 증후군에 맞는 행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쪽, 서비스 쪽으로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나에게는 천직인가 보다 했지만 이게 정말 나에겐 천직이 아닐 수 있는데 나는 왜 이쪽에서 일을 계속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착한 어린이 증후군이 곧 나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분석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지금은 그와 다른 직업군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보여지는 지금의 모습이 정말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분석을 하다 보면 정말 깊은 내 안에 또 다른 모습들이 있고 그 모습들, 그 진정한 내가 원하는 진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피와 무력감입니다. 스스로가 살아오면서 성취보다는 실패를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하면 진로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계속 실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시작도 도전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더라도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나 고비라고 생각을 한 지점이 오게 되면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기에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더라도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고 흐지부지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무력감을 강하게 가지게 되면 도중에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마다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도전하는 사람이지만 무의식에서는 언제 실패할지 언제 무력감을 마주할지 몰라 하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좋은 프레임이 필요한 예이겠죠.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무의식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프레임이 있을 수 있어요. 역시 나는 끈기가 없어. 나는 뭐 이렇지. 이럴 줄 알았어. 하는 생각들은 강한 프레임을 만들고 시작도 전에 주눅들게 하기도 하고 고비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생각을 자동화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미 나는 무력한 사람이고 도전해도 안 될 사람이라는 프레임, 강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서는
만만한 일에는 도전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은 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갖고 싶지만 못 가지면 더욱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방어 기제로 진로에 대한 힌트를 꽁꽁 숨기고 올려보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향이 너무 높아서입니다. 환상을 가지는 예인데요.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내 환상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강렬히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일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 편하게 돈 많이 벌 사람인데 하는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나의 이상향이자 환상입니다. 이런 이상향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무언가를 시작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상향의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상향 기준에서 봤을 때랑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쉬운 게 많고 지금의 상황의 가능성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뭔가 더 능력 있고 똑똑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지금의 내 모습은 능력이 없고 보잘것이 없네. 그럼 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환상에서 나오기가 어렵게 되면 현실을 직시하기 어렵고 무의식에서는 계속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런 환상은 어느 순간 나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강한 환상의 집념은 현실에 살게 하지 않고 환상에 살게 합니다. 현실이 부족하고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환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현실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온전하게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그림자들을 떼내고 있는 나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제대로 홀로서기가 되었을 때 진로를 잡기 아주 수월해집니다. 진로는 사회적으로 정체성을 많이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라는 사람의 기반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진로를 제대로 못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 좋아 보이는 것들로 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님의 인정 혹은 친구들과 있을 때 인정으로 인한 진로가 아니라 모든 평가와 이런 시선들을 떼내고 정말 내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남들의 인정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진로가 아니라 내가 일이지만 일로 느끼지 않을 일에는 무언가가 있을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면 나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살까? 내가 어떤 일에 호기심을 느낄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분석, 나는 누구일까? 나와의 대화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나의 감정 있는 그대로 글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겠죠. 어쩌면 지금의 내 상황은 사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춘기가 제대로 온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로 찾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